B-21 Raider is the first strategic bomber in more than 3 decades. It is a testament to America's enduring advantages in ingenuity and innovation. 그러면 이 미국이 이 B-21 레이더를 내놓은 진짜 의미가 뭘까요? 한 방에다 보내겠다. 안녕하십니까, 한승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주 혼돈스러운 시기 아닙니까? 사실상 뭐 모든 무기 체계가 다 동원되는 이제 전쟁 상황이죠. 네. 아 근데 이때 네. 이 미국이 바로 얼마 전에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 이걸 공개했어요. 네, 공개했습니다. 이걸 이때에 공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미국의 관심사,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지역이 중국이죠. 중국하고 어떤 군사력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네네네. 그럼 이제 뭔가 히든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 소위 6세대라고 하는 6세대인가요? 6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자신의 H-20 스텔스 폭격기를 또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이 B-21 레이더가 B2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진 것 같아요. 80% 사이즈입니다. 80% 사이즈. 그냥 대충 뭐 말씀드려서 그냥 줄인 게 네네. 80%좀 줄였고 근본적으로 이제 그 먼저 B2가 워낙 크기도 했지만은 네네. 34년 전 그러니까 80년대 기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설계 능력이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컴퓨터 관련된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나 많이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스마트폰도 한 12년 전에 등장했고 그런 기술들 일반 이제 상용 기술도 많이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를 줄인 거죠. 효율성으로. 그래서 뭐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B-21은 사용하기 좋은 스텔스 폭격기. 왜냐면 B2라는 그 34년 전에 등장한 그 스텔스 폭격기는 한번 뜨고 돌아오면은 이제 뭐 정비 소요, 그러니까 운영 유지가 무척 어려운 스텔스 폭격기, 구형 폭격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번 떴다 내리는데 그 운영비가 천문학적이라면서요? 그 자체가 이제 뭐 정비, 운영 유지비 다 정비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교체해야 되고 다시 뭐 이렇게 코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세월이 흐른 만큼 이 B-21은 상당히 좀 효율성 요즘에 이렇게 상용 기술이 적용돼서 효율적으로 한 번이라도 더 뜰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2026년 이후에 실전 배치가 되니까 향후에 뭐 4년에서 5년 그거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거를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데 설계 목표나 어느 정도 적용된 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잡았다. 이렇게 사이즈가 B2에 비해서 작아진 만큼 그럼 폭장량도 당연히 줄겠죠. 네, 당연히 줄지만은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네네. 향후 이제 5년이라는 또 시간이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개발된 신형 무장들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이제 실전 배치될 무장들, 정밀 유도 무기들 네네.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최신 미사일 위주로 네. 현대 기술에 집약된 네. 그런 무기들 위주로 실릴 것이다. 네. 종류가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그러면 이 항속거리도 좀 짧아지지 않을까요? 뭐 말 그대로 뭐 그 이하 80%라고 이제 동체 사이즈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이제 비례하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공중급의 기능, 네네.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에 또 미공군의 KC-46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KC-135가 아닌 그래서 공중급유에 의해서 이제 장거리 비행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미국만큼 공중급유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전체 숫자로 따져봐도. 그러니까 네네. 원활하게 공중급유를 통해서 전 지구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 성능은 이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진 만큼 당연히 스텔스 기능도 B2보다 확연히 나아졌겠네요. 지금 공개된 뭐 그림들 아니면 정면 모습을 보면은 네. 다 종합해서 보면은 공기 흡입구, 네. 그다음에 배기구, 그다음에 날개 그 뒷모습 형태, 각진 거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스텔스 기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뭐 모든 게 재설계됐죠. 그냥 단적으로 공기 흡입구가 B2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B21에서는 잘 안 보일걸요. 좀 낮추거나 각을 좀 이렇게 줄여서. 네. 예, 그런 자체가 이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완전 재설계한 거죠. 모든 거를 다 오밀조밀조밀. 그럼 이 레이더에는 어느 정도 크기로 잡힐까요? 그냥 뭐 일반 언론에서 알려지기는 뭐 골프공 크기. 골프공. 예. 그 전에는 어느 정도 크기로 잡혔나요? 뭐 새라고 했었는데 네네. 새 크기. 새 크기라고 했는데 실감이 안 나죠. 그것도 그 사이즈도. 그러니까 뭐 새 크기나 거기서 골프공 크기, 확실히 작아지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수치상은 작아진 건데 우리가 느낄 때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 레이더성이 안 보이는 거지.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아주 고성능 레이더에서 이제 뭐 그 정도 사이즈가 네. 어떤 체크가 됐다고 하는 건데 일반 레이더로 보면 아예 안 보인다고 이제 봐야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제가 느낄 때는 스피드는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까? 그대로 아음속. 그대로 아음속? 네, 0.85. 0.85.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객기 타고 이제 장거리 비행할 때 좀 그 고도에 따라서 속도 낼 때 있어요. 네네. 그 정도 속도. 그러니까 순항 속도 아주 뭐 빠른 순항 속도로 했을 경우의 속도. 물론 이제 뭐 1000km 시속 1000km 바로 이제 전후 직전인데 0.85면은 그렇게 따져서는 그렇게 뭐 대단한 그 속도는 아니죠. 근데 뭐 스텔스 자체 항공기가 레이더에 걸리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속도가 그냥 진짜 제트 여객기 정도만 해도 포착이 안 되니까 속도가 그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뭐 초음속 마 3 뭐 이렇게까지 달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네네. 예,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스텔스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게끔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B2나 B21이나 속도에 대해서 차이점은 없는 걸로. 예. 반면에 이제 중국도 뭐 새롭게 자기들이 설계해서 좀 이렇게 날개 형태가 다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기반이 아무래도 그 출발점이 B2. 그러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90년대, 80년대 이후에 나온 이제 노출된 기술들, 그걸 많이 수집해서 이제 설계에 적용했기 때문에 거의 뭐 B2 수준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B21 또 B2 얘네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피디님이 그때가 시대가 어느 연대가 어느 때죠? 제 80년대 때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럼 맞네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뭐 하여튼 자주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 미래소년 코난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 B21, B2와 같은 형체, 바로 인더스트리아의 비행선이죠. 그 괴 물체 비행선하고 아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혹시 그 만화 영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의 그 유명 만화가들이 또 군사 매니아인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주변에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모티브를 얻은 게 그런 데서 이제 얻어서 자기 이제 그림에 표현을 하죠. 그래서 똑같지는 않은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전익기. 전체가 뭐 날개. 전체가 날개로 되어.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저거 옛날에 그 노스럽사, 지금은 이제 노스럽그라마이지만은 그 전에는 노스럽사였으니까. 노스럽사가 옛날에 그 개발했다가 채택이 안 된 YB35.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제트 엔진을 바꾼 YB49. 49. 두 가지 모델이 있죠. 하나는 35, 49. 그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그림을 그렸겠죠. 그럼 처음 그 제작자 잭 노스럽의 비행체를 일본의 만화 매니아가 이걸 봐가지고 본땄다. 거기서 이제 그 형태를 이거 괜찮네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거 있잖아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봤을 때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이제 딱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그 만화 얘기를 좀 더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거기서 수상 비행 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비행체, 항공기들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2명, 3명 이렇게 탈 수 있는 수상 비행체. 그러면서 이제 뭐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뭐 창으로 찔러서 같이 날아가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저희 세대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분 많은데 역시 이거 지금의 B2, 그다음에 B21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다 연계가 있었네요. 이미 오래전에 해당되는 노스럽사에서 그 컨셉을 가지고 꾸준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국 스텔스가 된 거죠. 스텔스 폭격기.
그러면은 이 B-21을 만든 노스롭 그라만사는 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실제 뭐 시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공식적으로 10년 더 돼요. 10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이다. 그 당시에 10년 전, 10여 년 전 이상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 명칭, 제식 명칭을 B3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B3, 예. B4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죄송합니다. 순간부터 미국이 그 번호 순 대로 안 가고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게 바로 F-35였잖아요. F-35. 예, 아예 그냥 획기적인 항공기다, 전투기다 해서 그냥 건너뛰는 게 F-35.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F-22 랩터면은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했던 거는 F-23이지만은 그렇죠. 뭐 F-24라든지 F-25라든지 그렇게 번호를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확 건너뛰잖아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아 그만큼 획기적이다. 이건 획기적이야. 예, 이제 기존의 룰을 다 깬다. 이건 세대를 뛰어넘는 예, 비행기다. 모든 룰을 깬다. 그래서 F-35가 이제 한 10개 번호가 이제 확 뒤에 건너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B2에서 B3로 갈 만한데 이게 알고 보니까 B3 했던 이거 이름에 네. 계속 나왔던 게 그 B1 폭격기 나왔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B2. 예. 그게 벌써 30년이 넘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 아예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21세기가 돼버렸죠. 네. 그냥 2000년대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리고 2020년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21세기의 폭격기, 첨단 폭격기 그런 의미죠. 아예 B21로 가자. 그러니까 하나 이를 덧붙이면 21세기. 아, 그런 의미입니까? 네. 야, 그게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좀 F-35하고 B-20하고는 어떤 그 제식 번호를 주는 게 조금 다르긴 했죠. 그 어떤 의미는. 예. 아, 네네. 그러면 이 B-22를 미국이 전 세계에 공표를 하고 내놓았을 때 중국이나 이 러시아 좀 남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나름대로 미국을 상대로 대비를 해서 이 분야에서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에서 H-20을 이제 내놓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공표를 하고 있는 거고 말로 이제 뭐 내년 초에 뭐 그게 공표가 될 것 같은데 반면에 러시아는 이제 뻥쟁이가 됐죠. 뻥쟁이.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예. 그 중국은 이제 중국의 신형 무기 체계는 좀 남다르게 봤는데 쟤들 봐라 했는데 러시아는 과연 저게 양산 배치나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Su-57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하면서 유명무실한 아르마타 전차. 음. 그리고 나머지 뭐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장갑차. 그 지금 전혀 상관없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최신 무기면 적극적으로 대량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어림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도 역시 차세대 폭격기가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게 있는데 중국과 비교해서 그 진도 나간 게 한참 밀려요. 네. 그러니까 컨셉은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도 역시 뭐 설계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현실화 시키려면은 좀 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뭐 휴전으로 간다든지 전쟁을 끝난다든지 그 다음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중국의 H-20 폭격기가 2023년도에 하여튼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미국이 이 B-21 레이더를 내놓은 진짜 의미가 뭘까요? 한 방에 다 보내겠다. 근데 뭐 전제 조건이 그렇게 이제 뭐 다종다양한 임무에 수행을 하고 하여튼 핵 전쟁 대비를 이제 철저히 하려면은 기존에 이제 폭격기 3대 세력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네네.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해야죠. 원래 그 생각했던 100대 이상을. 아, 이 B-21을 100대 이상 만들기로 했습니까? 그 전에 B2가 그랬죠. B-21은요? 그러니까 B21은 이제 그 어떤 그 명분과 목적을 이어받는 거죠. 개념을 그 어떤 그 그대로. 세력, 어. 플리트, 영어로 플리트 세력을 이제 확보를 하려면은 그 냉전, 탈냉전 막 시작할 때 B2가 그냥 20대로 끝났잖아요. 네네. 21대 그걸로 끝났는데. 아, 그러면 B2의 전신을 이어받아서 나머지 79대, 그럼 100대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갭이 30년이 흘렀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그런 대규모 전쟁이라고 해봤자 이라크전 정도였고, 그다음에 대테러전.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전략 폭격기, 어떤 차세대 개념의 스텔스 폭격기가 어떤 그 중간에 그렇게 급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무기 체계와 함께 군사력이 확대가 되면서 네. 이제는 내놓아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완성을 시킨 거죠. 어. 그리고 이제서야 연말에 공개를 했는데 공교롭게 월드컵 축구를 하면서 많이 별로 이슈가 안 됐어요. 그냥 묻혔죠. 예. 그것도 그 전에 10월 달인 같은 그 전에 미국이 또 무슨 방산 전시회 거기서 차세대 뭐 에이브람스 전차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묻혔죠. 그렇게 옛날 같이 히트를 못 쳤어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의
월드컵.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 같지 않게 더 그냥 세니까. 예, 그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아, 그 미국 쪽에서는 좀 실망감이 좀 적지 않게 있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스텔스 폭격기는 이제 공개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정면 모습만 멀리서 했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정말 지금 중국을 상대로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100대를 양산 배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천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30년대 초 부대가 제대로 편성되고 운영을 하려면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그 전에 이제 B2가 이제 어깨에 짊어져야 될 그 어떤 그 어려움이 크죠 여전히. 근데 신문 지상에서는 당장 김정은이가 떤다. 이 비행 이 기레기들. 그러니까 H20뿐만 아니라 이제 그건 김정은이 떨고 있다. 반대로 이제 H10은 이제 우리 이쪽이 서구 쪽이지만은 B21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당장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네. 뭘 당장 들어가? 이 과정이 있잖아요. 양산 배치라는 게 개발 양산 배치가 있는데. 아니 기자들이 자꾸 그렇게 헛풍선이 이 헤드라인을 내놓는 걸 봤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목이 잘못된 거니 너무 과다하게 포장돼서 나오는 거죠. 여전하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부 말씀들 하시는 분 중에 기레기 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제목을 어떤 그 솔직하게 제목을 정해도 데스크에서 뜯어 고치니까. 그러니까 기레기 데스크죠. 그 데스크까지도 그걸 인정하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갈 길이 뭔데 최소 10년이면은 10년 지나야 되는데 10년 그 전에 B2, B1 그리고 B52가 계속 그 노구를 이끌고 또 막아야 되는데 그야 지금 만들어졌냐? 벌써 몇 대 나왔냐? 개발 끝났냐?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공개했다고 해서 바로 뭐 들어간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괌 기지나 여기 오키나와 정도는 한번 걔들이 날라왔을 때 그건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개발을 이제 본격 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개발이 끝난 다음에 뭐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대가 시제기가 뭐 괌에 잠깐 왔다. 이건 이제 나중 얘기죠, 그것도. 근데 지금 딱 상황을 보면은 이 B21 이렇게 공개한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KF-21 시제기 이거 한번 날았다 이거 정도 공개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떴잖아요. 우린 떴지. 쟤는 아직 못 떴잖아. 몇 대 뜨잖아 계속. 네? 그리고 행사도 많이 했잖아. 그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앞에서 이러고 나왔잖아. 나 있어. 나 이제 존재해. 옆에서 찍으면 보안 유지해서 안 돼. 특히 뒤를 찍지만 난 잠수함 같은 존재야. 전략 잠수함 같은. 그러니까 앞에만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 유지, 기술력이 여전하다. 우리 미국은 뛰어나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까불지 마라.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게 바로 미국이 이 B21 레이더를 내놓은 정확한 이유네요. 네. 이제 반면에 중국은 나도 조만간 공개하겠어. H20 네, 할 건데 나는 목적이 대만을 먹기 위해서 미국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내가 이게 신형 폭격기로 최소한 괌이나 너 진주만 있지 않았지 하와이까지 가서 때릴 거야. 그리고 또 좀 과장된 그 생각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괌이나 하와이를 만약에 그렇게 폭격하면 그건 저기죠 세계 대전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이렇게 잠재력이 있어. 나도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결을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다만 뭐 발자국이 좀 반폭이 좀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보여주는 게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빨리 그냥 뭐 월드컵이고 뭐고 하는 빨리 공개해버려 예정대로 12월에.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요. 지금 러시아가 뻥치고 있어. 중국도 뭔가 뻥카를 들고 있는데 이게 뻥일지 아닐지 지금 모르겠고. 근데 저는 뭐 나올 거라 봐요. 중국제 스텔스 폭격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분명히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역시 다 경쟁이라는 게 개발 양산 배치까지 실전 배치까지 누가 더 빨리 하고 그 세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2030년대 초반인데 또 군비 경쟁, 군사력 경쟁이라는 게 이제 결국 어느 정도 실천을 할 수 있느냐. 그냥 껍데기, 표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설정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12월에 노스록 그라만사의 B2의 전신을 이어받은 B21 레이더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평 한번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거를 이제 개발이 제대로 끝나느냐, 양산 들어가서 부대 배치되느냐, 그거를 좀 지켜볼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냥 딱 공개만 한 거지 이게 실전 배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봐야 될 시간이 앞으로도 뭐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제 스텔스 폭격기 H-20이 나왔을 때
과연 쟤들은 어떻게 양산 배치를 할 건지 서로 그 자체가 경쟁이죠. 실전 배치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B-21의 진짜 양산 배치보다 중국의 H-22 이 하늘을 나르는 장면을 언젠가 꼭 보고 싶은데 그 전에 B-21이 먼저 날라야죠. 그럴 거라 보십니까? 네, 먼저 뭐 간발의 차로 먼저 나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거조차도 아마 미국이 선점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것도 다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 배가 너무 아팠어가지고 병원 가서 진료받아서 다행히도 이 맹장염이 아니라는 걸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아프지 말고 대표님도 아프지 마시고 저도 아프지 말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건강 유지 잘 해서 이 나중에 이 H-20 중국에 그리고 미국의 B-21 레이더 이거 나는 거 꼭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차후에도 볼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KF-21 실전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산 라인에 깔려서 실전 배치되는 모습. 그러니까요. 블럭 2, 블럭 3까지 다 봐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우리 한국형 항공모함도 2030년대 딱 취역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무기 체계, 우리 국산, 뭐 미국제 더 나가서 이제 우리 무기 매니아들이니까 중국제도 봐야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 다 해야죠.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히 오래 살아야 됩니다. 네.